7월 26일 수요일 장중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4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장기업체 캐터필러라고 있는데 이쪽과 지금 맥도날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9% 이렇게 상승을 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주 섹터가 주로 에너지, 금융업종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3% 넘게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에 3.3% 이제 상승, 아주 급등을 했죠. 크게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배럴당 47.8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에서도 원유 수출량을 축소한다 그러고 나이지리아에도 이에 동참을 한다 그러고 아무래도 수급에 따라서 수급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상승 기대감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47불, 48불 이 고점대를 뚫어주면서 이쪽이 이제 지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유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시세도 보겠습니다.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뭐 0.04% 아니네요. 0.2%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0.0 온스당 1252.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내일 FOMC 뭐 발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시세나 달러 인덱스 이쪽이 요동이 조금 칠 텐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 보셔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밤에는 0.04% 이제 강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94.0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잠시 이제 빠지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네, 1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전환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더 빠질지는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현재 코스피는 0.3% 하락한 2432.6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기관이 2,90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2,500억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지수는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91% 하락한 664.4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이미 좀 깨졌고요. 21선 근처에서 이제 위태위태하게 지금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세는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렇지만 기관들의 매도세 물량이 아무래도 하락을 지금 하락세를 지금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수가 계속 검은색이 지수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기간 매도세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대형주 전기전자인데 이쪽은 이제 IT나 이쪽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지금 기간 중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200억 가량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약 800억, 300억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업종별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의약품, 제약이죠. 코스닥
쪽은 철강 금속 쪽도 좋습니다. 업종 봤을 때 좋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은 이제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통업, 전기, 가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기관이 많이 크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IT 쪽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제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인은 제조업종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좀 매도세가 큰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제약주는 계속 외국인 기관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 눈여겨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Q캐피탈입니다. 어제 많이 또 들으셨을 텐데 SK증권 원래 인수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돼서 27% 넘게 급등을 했다가, 그죠? 예, 27.45% 급등을 했었네요.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56% 다시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재료주인 좀 아무래도 Q캐피탈이 언론에서 계속 유리한 후보다 이렇게 나오면 뉴스에 나와서 아무래도 좀 많이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장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도 이렇게 변동도 심했네요. 되게. 그렇지만 아침에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사실 답이 없죠. 이게 돼서 Q캐피탈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오른 시점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는 뭐 오를 확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적어도 1,000원을 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Q캐피탈은 이게 재료가 이제 한동안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해외 사업이 좀 본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상승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0.91% 상승을 한 61만 2천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21선 올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접근하시긴 사실 좀 금액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21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했죠. 7월 중순부터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86% 상승한 17만 6천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제가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깨면 일단 비중 줄이시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4.5%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매도세가 외국인은 140억, 기관은 190억, 엄청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충분히 지금 다 수익들이 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올여울만 해도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수익이 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점이고요. 향후 뭐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 추가로 이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 봐도 안 늦습니다. SK하이닉스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편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도 79%, 약 80% 예, 증가했다는 소식에 1.17% 상승을 했는데 아침엔 조금 흐름이 좀 흔들흔들 거렸죠.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쪽 11만 5천원, 6천원대 이때가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리고 잘못하다 5일선 쌍봉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조정이 또 깊어질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온 건 사실이나
아마 좀 신종 초과를 뜬 거 보니까 공매도가 슬슬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매도 쪽도 슬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신규 투자는 일단 조금 이런 매물들을 11만원대 후반 이쪽 매물들을 좀 흡수하는 모습, 그리고 수급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과 투신권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연속으로 계속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죠. 음봉. 그러면서 5일선조차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따 좀 많이 위험했죠. 이 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면서 확 무너져 버렸죠. 적어도 요때, 적어도 35,000원대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쪽이 깨지니까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나왔는데, 또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1.98%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비 투자를 3년간 국내에 17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화장품주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거의 지금 100만원에 육박한 종목들 사시지는 않으셨을 건데, 오늘 아침부터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3.33%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99만 3천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약세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사드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당분간 탄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왔죠. 아직까지 근데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래도 많이 안 나왔어요. 거래라도 좀 오늘 많이 나오면은 좀 이쁘게 봐주겠는데, 아직 거래가 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워낙 IT주나 이쪽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화장품주 이쪽으로도 좀 매기가 좀 슬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 근처 지지를 해주고 21선을 다 뚫어냈죠.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실려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투신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 넘게 급등한 32,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22,000원, 23,00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오늘 2%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가야 될 산이 많죠. 가야 될 산이 에이블 CNC는 많고 지금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에이블 CNC는 보시되 직접 매수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았던 섹터가 현대 중공업 그룹주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슈 관련해 가지고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5%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기계도 4% 넘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내추럴 엔도텍 파문 많이 들으셨죠? 백수호 파문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점으로 막 9만원에서 막 만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2015년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9만원까지 갔다가 만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뭡니까, 그죠? 그것도 갭으로 빠졌어요. 거의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게 했던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현재 2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의미있게 많이 터졌죠. 이제 그 이유가 보니까 2년 만에 이제 홈쇼핑 판매를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저라면 이렇게 배신을 한번 크게 당했죠. 내추럴 엔도텍이. 물론 그게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나? 그것까지는 저도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저 같으면 추천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 매수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과거에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뭐 크게 또 좀 나중에 또 뭔가 또 이게 좀 찝찝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흐름 지켜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홈쇼핑에 론칭했다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야 이제 소비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터텍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중에 나왔나요? 이제 대표이사 이제 지분 매각, 전량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이젠텍이 지금 16% 이상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나 내용들이 나왔다면은 절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꼴이 왜 매수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쯤 이제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절대 쳐다보시지도 마라.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게 이익이 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젠텍이 지금 1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증권사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추천을 했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죠. 이제 173억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대략 한 30억 정도 더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뭐 사드 보복 조치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이제 호텔 신라에도 물론 매출이 타격이 많을 거다. 그건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도 올 초반에 좋지가 않았죠. 그렇지만은 매출액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감소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오히려 선방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하반기 들어서 또 이제 어깨에 좀 성수기를 이제 맞이해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은 또 갭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7%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장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5일선하고 이격이 축소되고, 그리고 갭 상단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 3.6%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OLED TV 쪽에 이제 고무진 제품군들이 이제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요. 연기금 보험 쪽에서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들어가시기는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4,000원 요 지지권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겠느냐. 연봉 크기를 봤을 때 그 근처에서 나중에 돌았을 때 거래를 하지, 지금은 조금 거래하시기는 위험합니다. 증권사 추천주라고 사실 막 사는 거 아닙니다. 보시고 타이밍이 좋으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시황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또 코스피까지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흐름이 좋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외국인이 아까 조금 그랬는데 다시 이제 좀 순매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이쪽으로 종가 매수 위주로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을 하시되,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하락 영향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이게 은봉이 낙폭이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이 낙폭이 돌아서려면은 바로 나오면 정말 강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서야는 조금 더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갈 확률도 충분히 높습니다. 갭 상단을 봤을 때 한 660포인트 이쪽에서만 지지가 돼도 상당히 괜찮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겠고요. 무작정 뭐 종목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긴급 시황 방송으로 한번 올려드렸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지켜보시고요. 흐름이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낙폭 가대주, 평소에 담고 싶었던 종목들 그 관련해서 이제 딱 보고 계시다가 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